4월 4일 금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교차 수신인 부산 경주가 부산광역시장배 특별 경륜으로 특선하고 우스컵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번 회차 광명 우스컵 다소 좀 약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자들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라운드 비노조 선수들만 출전하는 경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된 편성이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접전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복심한 선수들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주가 꽤 많습니다. 그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을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명경민, 유성철, 김재영, 최정환, 마민준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명경민, 김재영, 최정환, 마민준 여기에 특성급 선수 유성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관심 가지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백유태, 명경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백유태가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만 명경민이 백유태를 상대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하전, 김재영, 우성식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하전의 선행 김정희 반바퀴 젖히기로 넘어서면서 우성씨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최종환, 김노훈, 김범중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빠른 시속감 발휘 나갔었던 최정환이 끝까지 선두를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민준, 김경록, 김태율, 김지광, 김승현, 허남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마민준 최근 들어서 선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끝까지 주력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경민, 유성철, 김재영, 최정환, 마민준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윤현구가 비교적 쉬운 편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불안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이라든지 송정을 활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환도 다소 좀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최종환이 힘을 쓰고 윤영주하고 송정웅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종환의 선행감 괜찮다면 윤영구의 견제력이라 한다면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김태율이라든지 하동성 견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때려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가자는 경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윤영구하고 최종환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경주인 만큼 윤영구하고 최종환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송정욱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윤영구의 뒷자리를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협공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 힘을 써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마크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윤영구하고 최종환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윤영구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수레들 간다면야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김태율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갑니다. 이를 창원 상남팀 선배인 하동성이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율도 선행감이 괜찮습니다. 내선적으로 힘을 쓰게 된다면 하동성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종환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하동성 머리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하동성이 김태열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하동성이 최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뒤늦게 윤영구가 나오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하동성 중심으로 김태열이라든지 최정환
윤영구 정도는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태율이 얼마만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하동성이 몰아가서 짧게 가져가면서 뭐 최정환, 윤영구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율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내선을 먼저 잡았을 때는 가능한 패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정환이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윤영구하고 송정욱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태율이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구와 최정환, 윤영구하고 송정욱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한다면 삼복승선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하고 김태율을 묶어서 창원 상남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삼복승에서 좀 공격적으로는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자피한 윤영구가 분명 유리한 편성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재기량만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최정환, 송정욱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취입 승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7라운드입니다. 직전 회차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이인호, 금요경주 때는 자전거 고장이 났어요. 일요경주 때는 뭐 저쪽이 와서면서 완승을 거뒀었던 이인호, 금일 유리한 입장에서 견접할 때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인호의 26기 연대 세력인 김범중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성민이 선취입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또 충청과 연합까지 가능한 동대전고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인호하고 이성민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이성민이 때리고 이인우가 몰가서 짧게 가져간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인우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범중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민이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인우가 김범중을 뒤에다 붙이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인우하고 김범중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민이 선취입이 모두 가는 상황이고 이인우하고는 뭐 충청권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이인우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이 이인우하고 김범중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순리 들어간다면 뭐 비노조 완승, 삼복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상훈의 경주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김지광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상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지광이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간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행력 살아나고 있는 박상훈을 상대로 김지광이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가는 김지광하고 박상원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성민이나 이인우 정도는 김지광을 놓고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지광을 중심으로 박상훈과의 협공이 우선이 되야 될 것 같은데, 김지광과 이성민이죠. 김지광과 이인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이인우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지광이 박상훈을 하려 나가면서 김지광의 취입 승부로 뒤집힐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 정도는 뭐 이성민 넘어서거나 이인우가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박상훈이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자력 승부까지 가능한 이인우가 이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혹은 동기생 김범준과 연합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황무현이 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직전 회차 결승까지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재일, 김일규, 허남열 연대 세력이 마땅치가 않아요.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황무현이 경주 프로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김광근이 김재영이나 우성식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근이 아무래도 우성식을 앞에다 두고 김광근이 김재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광근하고 김지영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은이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김지영도 얼씨구나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광은이 뭐 황무현 뒤에다 붙일 이유는 없죠. 김지영을 뒤에다 붙였을 때 김지영의 취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무현이 김광근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타정전으로 빼앗는다면 김광근하고 황무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광근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광근하고 황무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 들어간다면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무현이 빼앗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복승에선 우성식이 충분히 착승원진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황묘현 입장에서는 이재우와 연합을 펼쳐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묘현이 짧게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이재우가 홈이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묘현 중심으로 배당이 경주가 팔려 나가는 편성은 아니라는 점에서 황묘현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묘현하고 이재우의 동반 입상, 황묘현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황묘현이 그렇다고 힘을 쓰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광근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상 쪽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광현의 뒷자리 황묘현이 빼앗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접근하신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은 황묘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아무래도 주덕발에 나갈 수 있는 김광근이 김재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겨자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입니다. 앞선 라운드와는 다르게 이번 회차는 노조 선수로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김민철이 배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15주 만에 출전하기는 김민철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이 마크 출평 선수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철 견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홍석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8기 동생 홍석환이 힘을 쓰고 김민철을 몰고 가는 김민철이 홍석환을 달고 젖히기 타임에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철하고 홍석환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에도 홍석환이 대타 출전했을 때 홍석환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렸었는데 홍석환이 완급 조절해 나가면서 선제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도 아니라는 점에서 김민철이 또 낙차 이후 출전이라는 점에서 홍석환과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민철이 선행이 나섰을 때는 홍석환도 직선 취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철과 홍석환의 동반 입상에서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철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는 김승현이 막혀 나가고 홍석환이 앞선에서 힘을 쓰는 작전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철도 15주 만에 올해 첫 출전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득점에서 김승현이 본인 다음은 높은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김민철의 뒷자리 김승현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게 된다면 김민철과 김승현의 동반 입상이 차선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과 홍석환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우가 홍석환의 뒤를 김민철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노련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진우라는 점에서 충분히 착순권 진입 3차권에서는 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민철이 분명 인정받아야 되는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선행 나설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철이 아무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힘을 썼을 때는 홍석환도 직선에서 추입이 나옵니다. 박진우가 막혀 나가거나 김승현이 쫓아 나서는 견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입점 찾아 나가는 견주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홍석환이 떨어진 득점 올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게 된다면 홍석환하고 박진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홍석환하고 수도권 연대 김승현까지는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도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도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은 김민철입니다.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기생 홍석환과 호흡 가능성 홍석환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박진우, 김승현 중에선 홈리권 마크는 김승현이 좀 더 낫다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객관적인 기량은 이준원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전형적인 마크 추평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9주 만에 출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감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9기 신인 백유태가 선발급에서 특별승급후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준원이 활에 나가고 송경방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유태가 아무래도 힘을 쓰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를 이준원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시도감이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철저하게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수성팀 선수들 상당히 좀 뜨거운 선수들이 많아요. 핫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진원은 철저하게 10살 어린 백유태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넘어서면 송경방 정도는 불러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송경방까지 불러드릴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진원하고 백유태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정민석이 작년 8월 이후 34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비노조였다가 창원 상남에 가입하면서 노조로 전환한 정주상의 아들 정민석, 아무래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민석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병안에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정민석이 전장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석이 과거 비노조였었기 때문에 뭐 이진원, 송경방하고도 협곡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창원 상남으로 훈련지를 전환을 했습니다. 훈련 파트너가 박진영이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민석도 철저하게 주병환 활에 나가거나 전장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민석과 주병환입니다. 정민석과 전정현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민석이 경주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쌩쌩한 백유태가 힘을 쓰고 이준원이 몰고 가고 노련한 송경방이 후미권 틀어 맞게 된다면 비노조 완성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준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공백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김준일, 아무래도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죠. 뭐 이동근도 있고 윤창호도 있고 장중도 있긴 합니다만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반면 손재하고 황준하 두 선수 모두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김노은 초주보다 안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황준하나 손재우 뒷자리를 김노은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뭐 착승원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하고 황준하 중에서 과연 누구를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은 손재우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경주 운영은 황준하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복 심한 두 선수이긴 합니다만, 내선만 먼저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재우가 마크보다는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견주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황준하가 몰고 가고, 이 김로운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준일이 빼앗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빼앗는데 뭐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손재하고 황준하 중에서 누가 머리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전 경주 운영까지 갖춘 황준하가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뭐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황준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장 쪽에, 황준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의 뒷자리를 김준일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준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장,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황준하고 김준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준일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가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준하고 손재우가 내선 잡는 데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례대를 한다면 뭐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로운도 젊기 때문에 쫓아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황준하고 손재 쪽으로 경주가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일이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장중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고 손재 중에서는 손재 뒤를 김준일이 끊어먹기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일하고 손재와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일이 장중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리대를 한다면 뭐 삼복승에서도 이들 중심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수급 11라운드가 우수급 견주 중에서는 좀 가장 까다로운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부상 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타겟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고, 황준하고 손재우는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힘을 바탕으로 견주 팔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법상 충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광명 우수급 11라운드는 다소 좀 공격적인 과감한 승부도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2라운드입니다. 박준성이 직전 회차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 가기 못하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박준성,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명경민,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번수가 마민준이죠. 마민준도 연타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드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조택이나 노태권, 최성화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의 발목을 또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명경민이 초조보다 안고 있습니다. 경주 풀어 나가는 데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박준성이 막혀 나가고 정하준이 홈입 공략해 나서는 마민준이 과연 조택과 함께 덮고 시작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도 죽을 쓰다가 직전 2주 전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가는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을 씁니다. 박준성이 몰고 와요.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명경민이 타정부터 때려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정하전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한 만큼 박준성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장 쪽이 안정감 있고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명경민이 선임 가면 괜찮다면 박준성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직전에 차 보면 전반적으로 운도 많이 따르긴 했습니다만 자신감을 찾아 나갔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명경민이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하고 아무래도 정하전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준성하고 명경민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비노조 완승으로 3복승 기대는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 있죠. 마민준도 자력 능척할 수 선수입니다. 조택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민준의 뒷자리를 정하준이 쫓아 나서거나 마민준의 뒷자리를 박준성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마민준 중심으로 하는 착순권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마민준은 조택과 협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옆 동네 소리나고 있는 지역 선후배 마민준하고 정하전, 마민준하고 박준성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박준성 중심으로 경주가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민준 중심으로 뒤집기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마민준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장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박준성하고 정하전을 묶어서 마민준이 가면 조택이 흥미권 멸창 막혀 나갈 수 있는 만큼 삼복선에서는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과 정하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박준성이 금일만큼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11라운드가 우스컵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